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교육보건팀 김명진 팀장입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교수님 키가 적절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 마이크가 늘 네, 제가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김은미 교수님 2014년 겨울에 맨 처음에 뵙고 개도국 여성 청소년들의 보건이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SDG에는 이러한 구상을 우리 정부 전체적인 구상으로 발전시키는 데 같이 코이카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당시 이제 교육보건팀이었습니다. 그리고 MDG는 교육 목표와 보건 목표가 따로따로 많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MDG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금 SDG에서는 중학교, 그래서 9년의 의무 교육 기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이제 딱 청소년 기가 되었고, 보건에서는 MDG 기간 동안 모성 사망과 아동 사망,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특히 아기들은 이제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은 성생식 보건, 즉 그 리프로덕티브 헬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돌러선트를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가 교육과 보건이 합치되는 지점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여성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타겟을 향후에 한국 정부가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SDG 목표에도 부합하고 우리 정부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구상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첨언으로 좀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 다른 분들의 이제 교수님들, 센터장님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에 비해서 저는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이제 사업을 현장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팀에서 생각했던 이 소녀 구상의 가장 핵심은 소녀들이 마음껏 꿈을 꿀 권리가 있다.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이 보이시는데 사실 이 권리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MDG와 SDG에서 다 right to education, right to health, right to 많은 right을 외쳐왔고 그런데 이 권리들을 누려오지 못한 그런 계층들이 바로 소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을 그대로 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구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소녀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MDG와 SDG에서 이 모성과 아동에 대한 집중이 소녀들에게 넘어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MDG 간의 코이카의 기여, 그 다음에 SDG에서 또 해야 될 숙제 이런 것을 지난 몇 년간 많이 연구를 해왔고요. 그 결과로 아동과 모성의 사망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죽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 중에 많은 이들이 빨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미처 다 성숙하지 못한 몸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또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일들이 아직도 지구촌에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SDG에서의 여전한 숙제라고 봅니다. MDG 동안의 교육도 많은 프로그레스를 이루어왔지만 아직도 학교 밖에 저 많은 소녀들이 이제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한 소녀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에 운이 좋게 가더라도 소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사실은 화장실이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식수와 위생시설이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에 이제 여성 청소년들이 7천만 명 이상이 문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들의 교육과 보건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구상을 저희가 구상을 했을 때 그때 많은 분들께서 소년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보이즈 비 앰비셔스 해놓고 소년들은 다 내팽개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녀를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소녀들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아동과 이 남편을 지탱해주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엄마가 된다는
그런 사실에서 창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이 사실은 교육을 받았을 때 미래 세대와 그다음에 그 미래 세대의 건강과 또 학업 성취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파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수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들이 원조 세계에서 아직 집중받지 못한 세대였죠. 그래서 저희가 MDG 기간 동안 코이카에서는 교육 사업 해서 많은 교육 사업을 해왔고 보건 사업 해서 많은 보건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서도 사실 우리가 베럴라이프 걸즈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개별 사업에서는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이제 소녀를 위한 관점으로 소녀의 관점에서 학교를 보고 소녀의 관점에서 보건소를 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DG 시대에는 이 소녀들이 보다 나은 삶 구상에서는 소녀의 앵글을 담아서 그래서 소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토탈 지원하는 그러한 그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은 우선 소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이게 아까 김은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교육을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많은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많은 기회를 그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맨 처음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학교가 건강한 환경이어야 되고 지역사회 역시 이들의 교육과 보건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 경제적인 역량이 있을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여성 인재로 성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 구상의 목표입니다. 저희 팀에서 이 구상의 가장 필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MDG에서 많은 성장과 이 기회의 확대가 주어졌지만 취약 집단 소녀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재난과 그리고 가난, 빈곤으로 인하여 교육과 보건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각지대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취약 집단 소녀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 가장 여기에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이 양질의 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모잠비크 같은 나라를 가면은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 시험을 칩니다.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4점 몇 %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래는 그 나라 교육부가 정말 깜짝 놀래죠. 근데 이제 교육의 질이 MDG 기간 동안에 많은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교사들을 다 충원할 수 없었고 그 교사들의 교육 그리고 적절한 대우 이런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그리고 이제 적절한 교육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사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활동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녀들에게 친화적인 걸프렌들리라고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가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사실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위험도 많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보건과 위생 시설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소녀들이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녀 친화적인 건강한 학교와 지역사회와 환경을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식 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피어 교육이 상당히 소녀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과 선생님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학업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이것은 효과적인 학습법이나 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이라든지 교부제 개발 지원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 집단을 위한 포용적인 교육으로는 학교 밖 또는 분쟁 지역 소녀들의 통합적인 교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빈곤으로 인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소녀들에게는 경제적인 장애물을 감수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녀 친화적인 보건 환경으로는 깨끗한 식수 시설, 성별이 분리된 위생 시설 이런
환경에 대한 구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 영양과 성생식 보건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인식 제고, 그다음에 그 동료 학생들이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소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건 시설도 중요하고 인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조혼이라든지 여성 할례라든지 성기반 폭력 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소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보건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산부인과를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쉽지가 않은데 이 개도국에선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시설에 있는 지원 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녀들이 교육과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증진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역량은 저희가 기존의 교육 사업에서 직업훈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훈련이 소녀들이 이제 향후에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내에서나 직업센터 내에서의 첫 번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농촌 지역에 문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 여성들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에서 들어가는 교육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기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 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네스코와 함께 기획하고 있는 말리에서의 사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말리는 2015년도에 내전이 이제 잠정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전체 인구가 1,7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한 50% 정도가 14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인구가 향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들의 문해율은,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41% 정도. 그러니까 이게 꼭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소녀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세 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요. 이 수도인 바마코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들은 특히 말리에선 71% 이상의 여자 아이들이 18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조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여성의 문해율이,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낮은 지역, 그리고 조혼이 굉장히 높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이 이 사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이 지역 안에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위한 훈련센터들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역 내에서 교육부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보건부 이 세 기관과 다 같이 통합하여 사업을 실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여성 직업 훈련센터에서는 여기는 이제 학교를 못 가본 여학생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직업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교육과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 특히 또 소녀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이들의 미래 역량을 한꺼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소녀들의 권리, 꿈꿀 권리가 교육과 보건과 미래 역량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앞으로 통합적으로 더 사각지대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저희의 앞으로 남은 5년간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